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운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참 스펙타클한, 엄청난 장세였습니다. 맞죠? 이 앞전에 영상에서 지수 관련해하고 영상을 많이 남겼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예상했던 부분에서 갖고 최대 하락폭, 작년도 이제 19년 8월 달에 만든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현재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여기 1982랑 2038이라는 이 밴드 안에 최대 하락폭까지 와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탈하지 않으면 이 상승에 대한 추세는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서 유지되고 바닥이 잡히면은 상승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깨지고 저항 맞고 빠지면은 제가 장기 상승 여기 보시면 장기 상승 추세인, 그리고 2011년도에 저점인 1644포인트 그쪽까지도 재수 없으면 내려갈 수 있다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재수 없게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부분에서 최고 문제점이 뭐였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맞죠? 이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전염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이렇게 더 심각하게 빠질 수 있었던 거는 처음에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권 쪽에 확산이 돼갖고 점점점 퍼지다가 이제는 유럽권까지, 그리고 당장 미국에 타격을 주면서부터 해갖고 이렇게 급하게 엄청나게 이제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미국이라는 아주 큰 소비 국가에서 이 정도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서 갖고 이제 타격을 받으면 전 세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에 따른 그 우려감 때문에 시장에 그런 공포 심리가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발생하면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물량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죠. 하지만 이제 참 중요한 순간에 지금 미국에서도 중요한 중대 발표를 하고, 그리고 각국 모든 나라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갖고 이제 재정 정책이든 뭐든 금리 인하든 이렇게 다들 하고 했죠. 그리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상승 전염병에 대한 이제 상승률은 추이는 언젠간 꺾인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당장 이제 어제 하고 아래, 그리고 한 2, 3일 전부터 확진자 수보다 이제는 완치자 수가 더 많게 이렇게 발표되는 걸로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겠습니까? 이런 하락이 지금 현재 이제 나오는 이런 하락이 미국의 영향이 정말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 이제 확산자 수가 이제 점점점 늘어날 수 있는 시기에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이제 초창기 때. 하지만 이제 어저께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그에 따른 대책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기 전에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이 했던 것들 있죠. 유럽 다 막아버리고 이런 것들 입국할 수 있는 거 다 막아버리고 해서 오히려 그게 시장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줘버렸죠. 하지만 어저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서 이제 검진율이 4% 확진율이 전체 검사자 대비 4%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더 빨리 이렇게 지금 현재 재정적인 부분이든 주에 이렇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빨리 쏟아부으면 그걸 더 떨어뜨릴 수 있지 않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진단비라든지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 해갖고 쭉 나왔다고 쭉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접하고 계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당장 이제
지수에 반영이 되어버렸죠. 예. 어저께 그런 발표 이후에 보세요. 지수가 이제 9포인트, 9% 정도, 예? 바닥권 대비하고 9%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지금 확진자 추이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단기간에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그 검사를 해갖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갖고 더 빨리 대응하겠다. 이전에는 지켜보고 뭐 지켜봤다면 지금은 우리나라처럼 뭐 찾아가고 뭐 그런 부분에서 갖고 이제 확인해갖고 대응한다는 뭐 이런 부분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해갖고 확진자 수는 갑자기 확 늘어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렇게 빨리 대응하면은 뭐 두 달 뭐 이렇게 3주 4주 걸릴 게 혹시 2주 3주로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기간에 확 늘어나지만 그에 따른 빨리 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가가 이제 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갖고 모든 사람들 이게 뭐 이런 부분에서 뭐 해결하려는 그 의지력을 보여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시장에서는 긍정의 신호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나 이거죠. 지금 사람들, 제가 요 앞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지수 이제 여기 최다 하락폭에서 반등은 나올 건데, 이 반등에서 내가 비중을 줄일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해갖고 뭐 리스크 관리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을 해갖고 다음번에 그런 상황을 전염병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뭐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뭐 실천에 옮긴 사람도 있겠고, 실천에 안 옮기고 그냥 존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엄청난 하락폭에서 그런 분들은 엄청난 공포를, 예, 겪고 있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현금만 갖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어차피 다 회복될 거라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유는 왜 그러냐? 좋은 종목을 샀다면 반드시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매년 1%든 2%든 성장해왔다는 거예요. 국가가 성장했다는 것은 추세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기업들도, 좋은 기업들은 국가가 성장한 만큼 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 국가가 성장했다는 것은 그런 기업들이 같이 성장했기 때문에 국가의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 뭐 이런 게 갖고 자산만 이렇게 올라간다 해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좋은 종목을 사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큰 이제 뭐 공포에 사로잡혀서 뭐 투매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갖고 있다면 차라리 그냥 지금은 시간을 버티는 게 나아요. 좋은 종목을 샀다는 가정하에서.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앞전에 여기서 이제 최대 하락폭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만약에 리스크 관리를 좀 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분할 매수해 갖고 시장 추이를 좀 보면서, 뭐 이왕이면 더 확실한 거는 미국의 추이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추이가 꺾일 때쯤 되면 이제 시장은 완전히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추이가 꺾이고 이제 오히려 확진자보다는 완치자가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러면 미국의 추이만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금방 또 좋은 분위기로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갖고 현금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현재 많이 빠졌으니까, 이러한 공포감 때문에 세계에 대한 전 세계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이제 막 선반영 다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때까지 못 샀던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딱 콕 집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4차 산업 관련해서 해당되는 종목들 중에 우량한 기업,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기업, 이런 것들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손이 잘 안 나갈 거예요. 왜?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 해결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지나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현재의 자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 영원한 바닥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면 단기적으로 바닥이 되고 나서 상승은 어디까지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산업이 발전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시작 단계에 이제 인데, 그러면은 뭐 오지든 뭐 이런 부분 많죠. 시스템 반도체도 많죠.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이제 작년부터 해갖고 올라가갖고 조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있어갖고 이런 부분이 잘 해소되면은 단기적인 추세를 만드는
예? 롱런 할 수 있는 그 추세의 이제 저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돼서 못 샀다면 지금부터 해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제 뭐 현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인내하시면 됩니다. 좋은 종목을 샀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저 또한 마찬가지.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한테 말은 이렇게 남겼죠. 여기서부터 해갖고 반등 국관역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 이제 돈을 뭐 하든지 이렇게 뭐 현금을 만들지 하라. 저는 그래서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저는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주식은 대응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공포의 수준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한 45%에서 50% 정도 되는 자금 여력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현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앞으로도 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항상 이제 저도 이제 시장을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떨어지더라도 좋게 보고 있고,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더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은 이제 뭐 국가의 이제 성장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성장하겠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0.5%라도 성장한다면 기업들하고 모든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의 이런 일시적인 전염병으로 인한 문제는 지나고 났을 때는 타격은 줄 수 있지만 성장성을 멈추게 하는 그런 큰 악재는 아니었다라고 나중에 지나서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오히려 저 이런 부분에서 잘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잘 됐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뭐 너무 이제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 막 긍정적인 신호들만 계속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쉬어가는 타임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더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어차피 이것도 지나가면 다 나중에 돼서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은 또 잊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이 극에 달한 이제 공포적인 이런 상황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그 다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반드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나는 거는 어떻게 끝나느냐? 본인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뭐겠어요? 시장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투자자는 계속적으로 바뀌죠. 만약에 내가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깡통 찼어요. 그럼 또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기 싫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짜는 거고, 좋은 종목을 고르려고 하는 그런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누구도 본인 시장을 내가 이제 주식 시장에 깡통 차게끔 옆에서 이렇게 막 하는 사람 없습니다. 방해하는 사람 없어요. 결론은 뭐예요? 내가 깡통 차는 거예요. 내가 리스크 관리 안 했고, 내가 대응 안 해서, 내가 신용 써갖고, 맞잖아요. 그 누구도 신용 쓰라 한 사람 없고, 내가 여기서 이제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하지 말라 하는 사람 없는 겁니다. 다 자기가 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복귀를 하면서 다음번에 안 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번에 아마 이제 극약 처방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에는 시장이 돌아서면 엄청난 공부가 됐을 거라고 저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많은 공부가 됐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경험에 있어서 많은 공부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더 이상 제가 할 부분은 없어요. 어차피 시장에 대해서 어떤 쪽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 드렸고, 어차피 4차 산업은 성장합니다. 좀 늦게 가느냐 빨리 가느냐 요 차이. 어차피 우리나라 국가는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는 이상 성장한다는 거죠. 2%냐 1%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0.5%도 0.1%라도 성장률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모든 기관 산업들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 1%냐 2%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마이너스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예, 이 부분 꼭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힘든 시장 조금 더 이제 이어질 거라 봅니다. 미국의 이제 확진율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에 따른 공포심은 또 극에 달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바닥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해갖고 바닥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잘 바라보시고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 재정립하는 그 상황이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예,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부득이하게 이제 뭐 신용융자 이런 거 써갖고 이제 뭐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깡통 찾는 그런 상황 아니면 예,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안녕.